안녕하세요. 오늘은 물의 자동 이온화와 pH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동적 평형 상태를 했었고, 동적 평형 상태란 가역 반응에서 가능하고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서 겉으로 봤을 때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걸 동적 평형 상태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동적 평형 상태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가지고 먼저 산과 염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산은 우리가 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죠? 물에 녹아 수소 이온을 내놓으면 우리가 산이라고 말하죠. 염기는 물에 녹아 수산화 이온을 내놓으면 염기라고 말합니다. 다른 정의는 뒤에 가서 배우고 일단 요 정도로 기억하시고, 산의 특징. 산은 무슨 맛이 나나요? 산이 들어간 음식, 레몬, 식초, 다 신맛이 나죠. 수용액은 전기전도성이 있다 없다? 있다. 물에 녹아 이온화해서 수소 이온을 내놓은 거잖아요. 금속과 반응하여 수소 기체를 발생시키죠. 그리고 탄산칼슘과 반응해서 무슨 기체를 발생할까요? 탄산칼슘을 화학식으로 써보면 CaCO3예요. 자, 탄산이온을 보면 일단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시킨다. 지시약의 색깔 변화시킵니다. 밑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염기는 무슨 맛이 난다? 쓴맛이 난다. 수용액은 전기전도성이 있다. 이온화해서 수소나 이온을 내놓은 거니까. 그 다음에 단백질을 녹인다. 지시약의 색깔을 변화시킨다. 밑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약이란 색 변화를 통해 어떤 용액이 산성인지 염기성인지를 알아낼 수 있는 물질로 다음과 같은 지시약이 있습니다. 양배추 지시약, 우리가 초등학교 때 적 양배추를 따뜻한 물에 끓이면 안토시아닌 색소가 나오면서 천연 지시약이 되죠. 천연 지시약이 있고, 우리는 이제 이 하단에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씁니다. 리트머스지로 산성을 확인하려면 무슨 색깔 리트머스지를 써야 되죠? 푸른색 리트머스지가 붉게 변하면 우리가 산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염기성은 반대로 붉은색 리트머스지를 푸르게 변화시키면 우리가 염기성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메틸 오렌지 용액은 중성과 염기성에서의 색깔이 노란색이고 산성에서 색이 변합니다. 무슨 색으로? 붉은색, 빨간색 다 좋습니다. 즉 얘는 산성을 확인하는 지시약으로 주로 쓰입니다. 페놀프탈레인은 산성에서 무색, 중성에서 무색, 그리고 염기성에서만 색깔이 바뀌는데 무슨 색깔이죠? 약간 분홍빛을 도는 또는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색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죠. 그래서 얘는 염기성을 확인하는 지시약으로 주로 쓰입니다. 그리고 BTB는 중성일 때 색깔이 무슨 색? 녹색이죠. 산성일 때 노란색. 우리가 초등학교 때 BTB 용액에다가 날숨을 내쉬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물에 녹아 탄산이 되면서 노란색으로 변하는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염기성은 푸른색 너무 이상한가요? 파란색으로 변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산과 염기를 여러분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를 기준으로 왼쪽이 산이고 오른쪽이 염기입니다. 그리고 산과 염기가 구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강산과 약산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강산은 물에 녹아 대부분 이온화하는 하고 약산은 물에 녹아 일부가 이온화되는 거예요. 강염기는 대부분 이온화하는 거고 약염기는 물에 녹아 일부가 이온화되는 거죠. 즉 이온화도에서의 차이가 있어요. 그럼 강산이 뭐가 있는지 살펴봅시다. 염산 HCl, 묽은 황산 H2SO4, 묽은 질산 HNO3, 아세트산 CH3COOH. 다 양이온을 보통 앞에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얘는 음이온이 워낙 길기 때문에 얘만 예외적으로 음이온을 앞에다 쓴 거예요. 그걸 기억해 주시고 탄산은 이가 음이온이니까 수소가 2개 붙어야겠죠. H2CO3 기억해 주시고 강염기 NaOH, 칼륨 K 플러스니까 KOH, 칼슘은 이가 양이온이니까 OH2, 암모니아 NH3, 수산 알루미늄 Al3가 양이온이죠. OH3. 그러면 물에 녹아 대부분 이온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HCl은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를 이온화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100개의 분자를 넣으면 이 100개의 분자가 모두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온화 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모두 사라지고 이온이 각각 100개씩 생기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는 사라지고 얘 이온 상태로만 존재하게 되는 걸 우리가 강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약산은 CH3COOH는 H 플러스와 CH3COO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될 텐데 내가 100개를 넣어주면 그 중에 1개 정도만 이온화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얘는 99개가 남아있고 이온화되어 있는 이온은 1개 1개씩만 남아있는, 즉 거의 이온화되지 않은 상태, 이걸 우리가 약산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 전도성도 누가 더 좋아요? 강산이 더 좋죠. 왜? 이온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이온의 수가 적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시고 우리가 일단 오늘 잠깐 복습하도록 할게요. 몰을 구하는 식을 적어보래요. 몰은 우리 화학에서 개수의 개념이에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언어와 같은 개념이어서 자, 몰은 다 1몰을 기준으로 1몰이 다 분모에 들어가면 돼요. 1몰의 개수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 퍼 몰. 그리고 실제 개수. 그리고 1몰의 질량, 화학식량. 그람 퍼 몰. 원자량, 분자량 모두 포함하는 거죠, 지금. 그리고 실제 질량. 그럼 마지막으로 부피. 0도 실기압에서 부피 얼마? 22.4리터 퍼 몰. 그리고 실제 부피. 단위는 리터로 넣으시면 됩니다. 얘는 0도씨 1기압에서. 그리고 몰농도는 농도잖아. 얘는 개수의 개념이에요. 얘는 개수예요. 몰농도는 농도의 개념이야. 농도의 개념은 용액의 부피 1리터가 기준이에요. 용액의 부피 분의 용질에 몰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는 몰 퍼 리터가 되고 아니면 라지 M이라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복습을 했으면 이제 물의 자동 이온화로 넘어갈 거예요. 물의 자동 이온화는 물의 자동 이온화는 순수한 물은 전기가 통한다, 안 통한다?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전기분해했을 때 우리가 전해질을 넣었죠. 근데 이온화를 한다고요, 선생님? 이온이 된다는 얘기는 전기가 통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자, 물은 우리 이렇게 그렸었죠? 여기서 이제 수소 이온이 떨어져 나와요. 수소 이온이 떨어져 나오면 우리 중간고사 봤잖아요. 수소 이온이 떨어져 나오면 이 상태가 되면서 마이너스를 띠게 되죠. 그리고 이 수소 이온이 어디 가서 달라붙는 거예요? 여기 가서 달라붙고 하이드로늄 이온이 되는 거죠. 그래서 H3O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리고 얘를 우리가 하이드로늄 이온이라 부르고 얘를 수산화 이온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이온화가 돼요. 이온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전기가 통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그 이유는 이온화되는 양이 엄청 작아요. 엄청 작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은 물 분자 형태로 존재해요. 대부분은 물 분자 형태로 존재하고 아주 극히 일부가 이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리고 하나 더, 얘는 이온이 되고 나면 다시 물로 돌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저 수소 이온이 왔다 갔다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수소 이온이 일로 간 것처럼. 다시 여기에 수소 이온이 달라붙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즉 역반응도 잘 진행됩니다. 가역 반응인 거죠. 이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식은 가역 반응입니다. 가역 반응이란 얘기는 우리가 앞서 배웠던 것처럼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할 수 있어요. 온도가 일정할 때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면, 그러면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한 이상 농도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즉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와, 이제 몰농도 이렇게 대괄호로 씁니다. OH-의 몰농도는 동적 평형 상태에서 일정하다. 그래서 이제 물의 이온화 상수라는 개념이 도입되는 거예요. 얘 물, 워터의 약자고, 물의 이온화 상수는 H3O 플러스와 OH-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둘 다 몰농도가 어떻다고요? 일정하다고요. 그러니까 이 곱도 일정하겠죠. 그리고 온도에 따라 달라져요. 25도씨의 KW의 값은 1.0 곱하기 10의 14승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 값이어야 돼요.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물이 이온화를 해요. 이온화를 하면 얘가 하이드로늄 이온이 한 분자 만들어지면 수산화 이온도 한 분자 만들어져야 되죠. 언제 때? 순수한 물만 있을 때. 순수한 물만 있을 때 하나하나씩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2개면 얘도 2개가 되는 거예요. 즉 얘는 1대1로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순수한 물에서, 즉 중성 상태인 순수한 물에서는 하이드로늄의 이온의 농도와 수산화 이온의 몰농도가 똑같다는 얘기죠. 똑같아서 똑같이 X라고 두면
우리 지금 25도씨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25도씨에서 KW 값이 10의 마이너스 14승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x제곱이라 둬도 되겠죠. 둘 다 x니까. x니까. x제곱 값이 얼마 되는 거예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되는 거죠. 그럼 x값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몰이 되는 거죠. 몰농도가 되는 거죠. x가 뭐였는데? x는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였고 OH-의 몰농도였죠. 그래서 중성 상태에서의 몰농도 값은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예요. 즉 엄청 작은 거죠. 이온화돼 있는 몰농도의 양이 엄청 작은 거예요. 1리터에 10의 마이너스 7승 개가 있다는 얘기죠. 10의 마이너스 7승 몰만큼 있다는 얘기죠. 10의 마이너스 7승 몰만큼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엄청 작기 때문에 실제로 순수한 물은 전기가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 자, 그러나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워지겠죠. 그러나 제가 여기다가 이제 산을 첨가해 볼게요. 산을 첨가한다는 얘기는 자, HCl을 첨가할 거예요. 이 HCl은 강산이에요, 약산이에요? 강산이죠. 이 강산은 대부분 이온화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내가 0.01 몰농도의 염산이라고 주고 우리가 궁금한 건 이제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 수산화 이온의 몰농도가 궁금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의 몰농도가 중요한 거죠. 염산의 몰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수소 이온의 몰농도가 중요한 거예요. 즉 얘의 몰농도 또는 결국 이건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와 같은 얘기죠. 알 수 있나요? 제가 준 거는 이 HCl의 몰농도밖에 안 줬어요. 근데 얘네들의 몰농도를 구할 수 있나요?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 개수비는 몰비에 비례한다. 근데 우리 지금 몰농도만 알고 있잖아요. 이걸 몰비로 바꾸려면 뭘로 바꾸려면 우리가 1리터로 가정합시다. 1리터로 가정하면 HCl이 0.01 몰이 있는 거죠. 그럼 얘는 대부분 이온한다. 자, 이거 개수잖아요. 제가 100개를 넣으면 100개가 다 이온한다고 얘기했죠? 그럼 0.01 몰개가 있으면 0.01 몰개가 모두 다 이온할 거예요. 얘는 이만큼이 빠지고 이만큼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남는 건 없고 얘네가 각각 0.01 몰씩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생성물 이 전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얘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의 몰값은 0.01 몰인데 우리가 필요한 건 몰농도 값이니까 몰농도 값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러면 1리터로 가정했어요. 이온화돼도 용액의 부피는 1리터겠죠. 용액의 부피는 변화가 생기지 않아요. 이온화를 해도. 그러면 0.01몰을 1리터로 나누면 몰농도 0.01몰 농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 조건 하나 줬는데 이거 바로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않죠? 또 뭐가 궁금할까요? 또 여기서 OH-의 몰농도도 궁금해져요. 자, 우리는 25도씨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25도씨에서 KW라고 하는 건 H3O 플러스와 OH-의 곱인데 이게 10의 마이너스 14승으로 항상 일정하다고요. 우리 얘 값 알죠? 얘 값 방금 구했잖아요. 얘 미지수 하나밖에 안 남죠. 그럼 OH- 몰농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떻게? KW 값에서 H3O 플러스의 몰농도 값을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10의 마이너스 14고
얘는 10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이걸 10의 마이너스 2승으로 나누면 남는 건 10의 마이너스 12승 몰롱도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산을 첨가했으니까 산성 용액이겠죠? 산성 용액이니까 H3O 플러스의 몰롱도가 더 커야 돼요? OH-의 몰롱도가 더 커야 돼요? 얘가 더 커야죠. 실제로 얘가 큰 거 확인되나요? 그리고 중성일 때의 몰롱도 값은 10의 마이너스 7승이었어요. 10의 마이너스 7승이었던 게 10의 마이너스 2승으로 증가했죠. 확인하시고. 이제 산 첨가를 했으면 이제 뭐 할까요? 염기를 첨가해 볼 거예요. 염기를 첨가해 보면 염기는 NaOH를 넣어봅시다. NaOH도 마찬가지 강염기 전 100% 이온화할 거예요. 그럼 내가 이번에는 얘를 0.001 몰롱도를 넣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얘가 아니라 얘인 거죠, 이제부터. 그럼 얘 몰롱도 얼마 나와요? 0.001 몰롱도 나온다는 거를 이제 할 수 있겠죠.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이제 이게 0.01 몰롱도가 된다는 걸 할 수 있는 거죠. 얘가 0.01 몰롱도가 됐다는 거는 우리가 계산을 지수로 하는 게 편하니까 이렇게 바꿉시다. 그럼 벌써 여러분은 OH-의 몰롱도를 구했어요. 이제 뭐도 궁금하겠어요? H3O 플러스의 몰롱도는 마찬가지 아까 KW에서 OH-의 몰롱도로 나누는 거죠. 물론 25도씨를 기준으로 말하는 겁니다. 10의 마이너스 14에서 10의 마이너스 3으로 나누는 거니까 10의 마이너스 11 몰롱도가 되는 거죠. 뭐가? H3O 플러스의 몰롱도가. 그럼 얘와 얘를 비교해보면 당연히 염기를 첨가했으니까 염기성 용액이겠죠? 누가 더 커야 돼요? 수산화 이온의 몰롱도가 더 커야 돼요. 더 크죠? 그리고 하나 더 중성일 때의 몰롱도는 10의 마이너스 7승이에요. 근데 수산화 이온을 보면 감소했죠. 확인합시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프린트로 돌아올 거예요. 프린트로 돌아오면 물의 자동 이온화 순수한 물은 전기 전도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이유는 이온화를 하더라도 대부분 분자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매우 적은 양의 물이 이온화하여 동적 평형 상태를 이룬다. H2O, H2O. 얘가 수소 이온을 주고받아 하이드로늄 이온과 OH- 이온으로 이온화가 되는데 역반응도 가능한 가역 반응이다. 그리고 이 식을 우리가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식이라고 표현합니다. 뒤로 넘어가면 물 분자에서 부분적인 음전화를 띤 산소와 또 다른 물 분자에서 부분적인 양전화를 띤 수소가 서로 접근하여 수소이온의 이동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H3O 플러스와 OH-가 생성된다. 그리고 가역 반응이기 때문에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할 것이고 그리고 농도의 변화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의 이온화 상수를 생각해 볼 수 있고 H3O 플러스와 OH- 몰롱도의 곱은 항상 일정할 수밖에 없다. 단 온도가 일정할 때. 이 대괄호는 몰롱도입니다.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은 가역 반응으로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같은 동적 평형 상태를 이루므로 일정한 온도에서 이 둘의 몰롱도는 일정 값을 갖고 그렇기 때문에 KW도 일정한 값을 갖는다.
온도가 일정하면 일정한 값을 갖는데 온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온화가 더 잘 될까 안 될까요? 더 잘 되는 반응이에요. 이온화가 더 잘 된다는 얘기는 이온화 상수, 즉 몰농도를 곱한 값은 커져요, 작아져요? 커진다는 거죠. 확인해 볼까요? 온도가 0도에서 50도로 올라갈수록 kW의 값은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몇 도씨? 25도씨. 거의 항상 기준은 25도씨로 나오기 때문에 이 값은 외웁시다. 순수한 물, 중성에서의 순수한 물은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이온의 몰농도가 같다. 우리 아까 봤었죠. 1대1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1대1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H3O 플러스의 몰농도와 OH-의 몰농도가 같을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 25도씨에서의 KW 값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인데 이게 H3O 플러스와 OH-의 곱이와 같으므로 우리가 이거를 x제곱은 10의 마이너스 14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x가 뭐가 된다? 10의 마이너스 7이 된다. 그리고 x가 뭐였는데 H3O 얘를 x로 둔 거잖아. 플러스와 OH-의 몰농도 모두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된다. 온도가 일정하면 KW는 순수한 물뿐만 아니라 수용액에서도 일정한 값을 갖는다. 우리 앞서 봤죠? 산성 용액도 10의 마이너스 14승. 염기성 용액도 10의 마이너스 14승. 그러면 우리 아까 열심히 계산했으니까 중성 용액에서는 두 농도가 모두 10의 마이너스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다. 그럼 산성 용액에서는 산성이니까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와 수산화 이온의 몰농도 중 누가 더 커야 돼요? 얘가 더 커야 되죠. 그쵸? 상식적으로 우리 이거 알 수 있어요. 거기에 우리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와도 함께 비교해 볼 거예요.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 값은 얘보다 더 커졌죠. 얘는 이거보다 작아졌죠. 우리가 앞서 열심히 계산한 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염기성 용액은 당연히 누가 더 농도가 진해야 돼요? 얘가 농도가 더 진해야죠. 오케이. 부등호는 오른쪽으로 열리는 거 알겠어요. 그죠? 근데 중성일 때 농도와 비교해봐도 얘는 더 증가해야 되고 얘는 더 감소해야 둘의 곱이 일정해지겠죠. 우리가 매번 이제 10의 마이너스 7승, 10의 마이너스 14승 이렇게 쓰기 너무 힘드니까 이제 화학자 쉐렌셴이 수소이온 농도 지수를 제안합니다. 자, pH 값 어떻게 구하냐면 자, 반갑게 기쁜 마음으로 로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역수를 넣습니다. 상용 로그예요. 상용 로그의 역수의 상용 로그예요.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구하죠? 로그 H3O 플러스 몰농도의 지수가 마이너스 1인 거죠. 이 상용 로그에서의 지수는 로그 앞으로 올 수 있죠. 그럼 마이너스 로그 H3O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게 pH에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럼 우리 앞서 중성의 pH는 뭐라고 알고 있죠? 7이라고 알고 있죠. 왜 7이죠? 왜 7인 거예요? 그냥 7로 외우고 있어요. 이건가요? 자, 여기서 해봅시다. 중성에서의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 값은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예요. 이걸 이용해서 중성의 pH 값을 구해봅시다. pH는 마이너스 로그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 그럼 마이너스 로그 1은 그냥 무시할게요.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고 넣겠죠. 그러면 로그 상용 로그는 밑이 10인 거니까 10의 10은 10의 마이너스 7승이니까 이 지수는 다시 앞으로 나오겠죠. 그럼 마이너스 7에 로그 10의 10은 1이니까 7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성의 pH가 7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25도씨를 기준인 거죠. 그럼 온도가 달라지면 중성의 pH가 7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왜? KW가 달라지니까. KW가 달라지면 중성에서의 하이드로늄 이온 몰농도가 달라지겠죠? 달라지면 pH 값도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항상 25도씨를 기준으로 얘기했던 거였구나. 그럼 밑에 이걸 해봅시다. 이 농도일 때 pH 값은 pH는 마이너스 로그 하이드로늄 이온이니까 10의 마이너스 5. 이 마이너스 5가 앞으로 오겠죠? 그리고 10의 10이니까 1이 되고 그래서 5가 된다. pH 마이너스 로그 10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앞으로 오겠죠? 그래서 3이 된다. 여기서 하나만 물어보세요. 자, 위에 것과 아래 것과 비교할 거예요. 얘 농도 비교하면 몇 배 됐어요? 100배 증가했죠.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는 100배 증가했는데 pH 값은 오히려 2 감소했어요. 자, 반대예요. 증가하면 하이드로늄 이온은 증가하면 pH는 오히려 감소해요. 그리고 이 앞에 써있는 이 숫자는 어디서 온 거예요? 우리가 100을 10의 2승이라고 쓸 수도 있는 거죠. 이 지수에 있는 2가 2로 온 거죠. 100배 증가할 때 2 감소해요. 기억합시다. 로그니까 그런 거. 로그의 특징인 거죠. POH도 우리가 공식으로 쓸 수 있어요. 똑같이 쓰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로그 OH 마이너스라고 이제 쓸 수 있죠. 그럼 밑으로 내려오시면 중성의 pH를 찾아봅시다. 이거 25도씨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H3O 플러스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중성의 pH 그리고 어느 쪽으로 갈수록 산성이에요? 어느 쪽으로 갈수록 산성인가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하이드로늄 이온, 즉 수소이온의 농도가 클수록 산성이죠. 이쪽으로 갈수록 산성, 이쪽으로 갈수록 염기성인 겁니다. 그리고 얘 산성의 농도는 점점 진해지는데 pH 값은 작아지죠. 산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pH는 감소한다는 걸 확인합시다. 증가하면 감소하고 그리고 10배 증가하면 1 감소하고 100 증가하면 2 감소한다. 이걸 가지고 밑에 문제를 풀어보면 수소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클수록 pH가 작고 반대죠. 작을수록 크다.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10의 제곱배, 즉
600이면 pH는 얼만큼 작아진다? 2만큼 작아진다. pH가 1 작아지면 H3O 플러스는 10배 커지고 pH가 1이 커지면 오히려 작아져야 되는 거죠? 얼만큼? 10분의 1배 작아진다. 그래서 이게 10분의 1배 작아진다는 표현이 애매한 거 알아요. 일단 pH가 커지면 작아진다는 개념을 넣고 싶었고 그리고 10분의 1배라는 것도 적어야 되니까 10분의 1배다 라고 해도 돼요. 10분의 1배 된다. 그래서 이렇게 교과서에 써 있으니까 일단 이대로 가겠습니다. pH가 1 커지면 10분의 1배 작아진다. 자, 로그의 개념. 오늘은 물의 자동 이온화를 살펴봤고 그리고 이온화 상수 봤어요. 이온화 상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했고 이온화 상수를 이용해서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를 계산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드로늄 이온 몰농도 대신에 pH 값을 도입한 거예요. 계산이 많이 나올 것 같고 많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연습 계산 문제 많이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습 목표 한 번만 더 확인하고 갈게요. 우리가 학습 목표를 안 봤기 때문에 학습 목표를 보시면 물의 자동 이온화와 물의 이온화 상수를 설명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이제. 수소 이온의 농도를 pH로 표현할 수 있다. 있죠. 어떻게? pH는 마이너스 로그 H3O 플러스 또는 뭐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학습 목표는 다 달성하신 거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계산을 해보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